여러분 안녕하세요.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모의고사 4회 읽기와 쓰기입니다. 출처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책입니다. 1번부터 4번 다음 괄호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부러워서 동생하고 많이 싸웠다. 사랑을 독차지해요. 엄마 아빠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요. 동생이 부러워요. 그래서 동생하고 많이 싸워요.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부러워서 동생하고 많이 싸웠다. 부럽다. 어서 아서 부러워서. 2번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가을 단풍 구경.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은 언제 시험이 있어요? 내일 있지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공부해야 한다. 아무리 아어도 해야 한다. 네. 4번 조명이 켜지자 물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물에 비치다. 조명 예쁜 불빛이죠. 조명이 켜지자 물에 비친 경회루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물에 비치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 책은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얇다, 두껍다. 아서, 얇아서, 두꺼워서. 6번 더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구매하다 반대, 판매하다. 구매 사는 거죠. 판매 파는 것이죠.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반대 판매하는. 7번 성수기 반대 비수기.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해변으로 피서객들이 몰린다. 자, 여름철 휴가철이죠. 휴가에는 바닷가로 많이 가요. 성수기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주 잘 돼요. 자,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해변으로 피서객들이 몰린다. 성수기 반대 비수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기간이에요. 8번부터 11번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메이씨,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요? 몰랐어요. 고마워요. 자,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죠. 은 채로 신은 상태로 신고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신은 채로. 9번 마이클 씨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까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을 리가 없다. 리을 리가 없다. 꼭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네. 합격한다는 말이죠. 10번 언니, 엄마 생일 선물 샀어? 응, 어제 백화점에서 내 옷을 사는 김에 엄마 선물도 같이 샀어. 는 김에 어떤 것을 사러 갔어요? 내 옷을 사러 갔어요. 그때 하나 더
누구 것도 엄마 것도 같이 샀어요. 엄마 선물도 같이 샀어요. 는 김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 일이 많아서 며칠 밤을 새웠더니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회사 일이 많아서 며칠 밤을 새웠더니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피곤해요. 어떻게 해요? 쓰러질 것처럼. 쓰러질 정도로. 왜요? 밤을 새웠더니 밤을 새우다. 새벽까지 일을 해요. 12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자, 너무 피곤해요. 좋지 않아요. 자, 이유를 말해요. 탓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탓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13번 아기가 계속 우는 걸 보니 배가 고픈가 봐요. 는가 봐요. 은가 봐요. 은가 봐요. 니은가 봐요. 자, 추측을 해요. 아기가 계속 우는 걸 보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은 것 같아. 이것도 추측이죠. 14번 고향에 보내려고 선물을 사 놓았어요. 자, 사 놓다 산채로 두다. 고향에 보내려고 선물을 미리 준비했어요. 네, 사 놓다 미리 준비하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에 가장 알맞은 것은 기억. 기억은 앞에 뒤에를 보시면 돼요. 자, 에릭 씨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는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자,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중해요. 꼼꼼해요. 왜? 어떻게 알아요?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해요. 신중해요. 잘 생각하면 신중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5번에 1번 신중하고 16번 니은에 알맞은 것은 그럼 무슨 일을 시키다 잘 할 수 있겠네요. 시켜도 어떤 일을 시켜도 잘 할 수 있겠네요. 17번 다음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에 알맞은 것은 자, 기억 있어요. 그러면 노래대회 마침표 뒤에서부터 한 문장 처음 부분 읽어보세요. 노래대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무실에 기억하셨어요. 자, 노래대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자, 이렇게 지시했어요. 명령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다. 신청하다. 라고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니은에 알맞은 것은 자, 니은 처음 부분의 문장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쿤 씨가 이번에 외국인 노래 대회에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 대회에 참가하다.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노래 대회에 참가하다. 노래 대회에 참가하다. 자, 순서를 맞게 배열한 것은 그랬어요. 가인지 나인지 먼저 보셔야겠죠. 자, 처음에 그러나 올 수 없죠. 그래서 가입니다. 가는 둘 중에 하나이죠. 1번이나 2번. 가라 보겠습니다. 이철수 감독의 새 멜로 영화 장마가 오는 20일에 드디어 개봉된다. 자, 처음 시작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 읽어볼게요. 장마는 헤어진 연인이 매년 장마철에 다시 만나는 내용으로 특히 여성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자, 기대된다 이 말이 대부분 뒤에 나오는 말인데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또 읽어볼게요. 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철수 감독은 2년 넘게 영화를 만들지 않아 많은 팬들이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결이 안 되지요. 라 다음에 나는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가다 나라 한번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철수 감독의 새 멜로 영화 장마가 오는 20일에 드디어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민수씨 어머니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지문은 여러분이 잘 읽어 놓으면 다음에 나와서 친숙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정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민수 씨 집에 놀러 갔어요. 왜요?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주신다고 가져가라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민수 씨 집에 갔어요. 김치도 주시고 불고기도 주셨어요. 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모두 받아왔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넘치는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2번 민수 씨 어머니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2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방선거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선거 투표 주의할 점이죠.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자, 중심 내용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21번에 3번 투표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22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자 보면은 제가 네모 상자 만들었죠. 모두 7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투표 용지에 자 투표 용지 3장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 도장을 찍은 다음 투표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 후에 다시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랬네요. 자, 먼저 3장을 받은 후에 4장을 다시 받아서 투표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은 3번입니다. 투표용지를 3장 받은 후에 4장을 다시 받아서 투표한다. 23번 제시된 표현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게임을 하다, 엄마한테 혼나다, 공부하다. 게임을 하면 엄마에게 혼날까봐 공부하는 척 했어요. 게임을 했지요. 공부하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는 척 했어요. 24번 피로가 쌓이다. 과일 식초를 마시다. 피로가 풀리다. 피로가 쌓였어요. 과일 식초를 마셨어요. 피로가 풀려요. 자, 그런데 간접 화법 다고 했어요. 했네요. 피로가 쌓일 때 과일 식초를 마시면 피로가 풀린다고 했어요. 들은 말을 전달해요. 그래서 24번에 1번입니다. 25번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세계인의 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 20일입니다. 네, 그렇죠. 또 2번,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세계인들의 문화를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거죠. 자, 3번, 기념식, 축하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또 4번,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26번, 괄호에 알맞은 것은 서로 이웃에 가까이 살면서 정이 들어 친척과 같은 이웃을 무엇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웃, 사촌. 자, 삼촌, 사촌, 오촌, 육촌 그래요. 자, 친척이라는 뜻인데 진짜 친척은 아니지만 친척 같은 이웃이에요. 친척처럼 친하게 지내요. 이웃 사촌이라고 해요. 이웃 사람 아닙니다. 이웃 형제 아니에요. 사촌이에요. 1, 2, 3, 4. 이웃 사촌입니다. 27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그랬어요. 한국 학생이 이야기를 잘해 주어서 책을 빌릴 수 있었어요. 나는 고마워서 감사의 뜻으로 그 친구에게 커피를 샀어요.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워요. 자, 이 사람은 도서관에서 한국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만났죠? 2001년 학교 도서관에서 만났지요? 네. 28번. 아래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그랬어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자, 여기 다른 것. 먼저 2번입니다. 아이를 네모 상자 읽어 드릴게요.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 정책, 아기 많이 낳으세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틀렸어요. 달라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나의 한국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시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힘든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비자를 연장하는 일입니다. 비자를 연장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빨리 국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힘든 점을 말을 합니다. 비자를 연장하는 일입니다. 자, 힘든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쓰기 위해서 앞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세요. 내일 시험 파이팅! 코리안 드림이었습니다.